이 CCTV 영상을 보세요.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어젯밤 로비의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한 여성이 유리 케이스를 열고 첼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였어요. 20년 동안 그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해온 박영희.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면이었죠. 제가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40년 전 장도연 회장의 딸 서영이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안팀장이 물었지만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제 연주 자세, 손가락 움직임, 심지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든 게 서영이와 똑같았거든요. 불러오세요. 간신히 목소리를 낸 회장. 지금 당장 말인가요? 네, 지금 당장. CCTV 화면을 다시 본 회장. 제 뒤통수에서 어린 서영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절대 우연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시작된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박영희입니다. 올해 55세죠.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20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걸레질을 하며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이 제 얼굴을 비춰냈어요. 핏기 없이 지쳐 보이는 얼굴, 거친 손. 이 화려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로비 한쪽 구석에 전시된 검은색 첼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매일 보는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유독 끌렸습니다. 영희 씨, 그거 절대 손대지 마세요. 입사 첫날 받았던 지시였어요. 관리부장 김 과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회장님이 특별히 전시해 두신 거예요. 청소할 때도 케이스 방만 닦으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청소 직원인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첼로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렸어요. 뭔가 그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첼로를 만져본 적도 연주해 본 적도 없는데 오늘도 청소를 마치고 잠시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유니폼, 고무장갑 낀 손, 흘러내린 머리카락. 저 악기는 얼마나 비쌀까요? 제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 언니 퇴근 안 해요? 뒤에서 동료 미숙이가 불렀어요. 응, 금방 갈게. 저는 첼로에서 시선을 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만약 공부를 더 했다면, 만약 기회가 있었다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55세예요.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로비를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우아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이 공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따라 그 첼로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하 직원 휴게실로 향했어요. 유니폼을 벗고 개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죠. 가방을 메고 직원 출입구로 나섰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첼로를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오늘따라 그렇게 끌릴까요? 원룸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2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이 제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 첼로는 누가 연주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요? 궁금했어요. 처음으로 뭔가에 대해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천장에서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실을 타고 내려왔어요. 바람에 흔들리며 계속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저 거미 같았어요.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며 매달려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이 호기심이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의 기억이었습니다. 낡은 피아노가 놓인 작은 음악실. 거기서 몰래 건반을 누르며 혼자 놀던 모습이었어요. 영희야, 음악 좋아하니? 보육원 선생님이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었어요. 10살짜리 아이의 꿈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음악은 사치였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오래전 잊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호텔에 출근해 일상적인 청소를 시작했어요. 객실 청소, 복도 청소, 화장실 청소,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영희 씨, 오늘 저녁에 로비 청소 부탁해요. 김 과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호텔 투숙객 VIP 팀들이 해외로 떠나서 로비가 조용할 거예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제 가슴이 묘하게 뛰었어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자 로비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손님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가져와 바닥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며 슬쩍 첼로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검은 나무 표면이 은은하게 반사됐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보육원에서 낡은 라디오로 들었던 클래식 음악. 그 중에서도 첼로 소리가 유독 마음에 와 닿았던 기억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 그때도 이런 기분이었어요. 뭔가 그리워지고 애틋해지는 마음. 언젠가는 나도 중얼거리다 말았습니다. 무슨 소용인가요? 이미 늦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로비에 저 혼자만 남았어요. 야간 경비원은 다른 층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첼로 앞으로 향했어요. 유리 케이스 앞에 서서 그 악기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것일까요? 나무결이 깊고 우아했어요. 현 4개가 고요히 늘어져 있었습니다. 만져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손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첼로를 보고 있으면 자꾸 어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흐릿한 기억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 따뜻한 품 안에서 들었던 편안한 선율. 엄마였을까요? 아빠였을까요? 저는 고아였어요. 부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만 자랐거든요. 하지만 가끔 이런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사랑. 첼로를 보면서 그런 기억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 부모 중 누군가가 음악을 했던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첼로에 끌리는 걸까요? 궁금했어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첼로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한 번만 만져볼 수 있다면, 만약 한 번만 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있던 작은 흉터 때문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쑤셨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도 그 흉터의 유래를 몰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도 똑같았습니다. 로비는 한산했고 저는 홀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청소를 마치고 다시 첼로 앞에 섰습니다. 어제보다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유리 케이스의 잠금 장치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걸쇠였어요. 열쇠 없이도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걸쇠에 손을 댔어요.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첼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다웠습니다. 나무의 질감이 부드럽고 우아했어요. 오래된 악기만의 깊은 색깔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떨리는 손끝이 첼로의 몸통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전해졌어요. 동시에 뭔가 전율 같은 것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상해. 중얼거렸어요. 처음 만져보는 악기인데 왜 이렇게 친숙할까요?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서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품에 안으니 편안했습니다. 활도 함께 케이스에 들어 있었어요. 긴 나무 막대기에 하얀 털이 달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첼로를 다리 사이에 놓았어요. TV에서 본 첼리스트들의 자세를 따라했습니다. 왼손으로 첼로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활을 들었어요. 어색했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모순된 느낌이었어요. 활을 현에 갖다 댔습니다. 살짝 그어보니 낮은 음이 울렸어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깊고 풍부한 소리였어요. 조금 더 시도해봤습니다. 현을 하나씩 켜보니 각각 다른 높이의 음이 났어요. 기억 속에 그 선율을 떠올렸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손가락을 움직여 현을 눌러봤어요. 어디를 누르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활을 천천히 그었어요. 서투르지만 선율 비슷한 것이 나왔습니다. 로비 전체에 첼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높은 천장 때문에 울림이 더 풍부했습니다. 이상해. 다시 중얼거렸어요. 분명 처음 해보는 건데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몇 마디를 더 연주해 봤어요.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며 연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위쪽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CCTV였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눈에 띄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첼로를 다시 케이스에 넣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조금만 더 혼잣말을 하며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선율이 로비에 흘러나왔어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그 음악. 연주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뭔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한 곡을 마치고 첼로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그만. 스스로에게 말하며 첼로를 케이스에 넣었어요. 활도 함께 넣고 유리문을 닫았습니다. CCTV가 계속 저를 향해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탄로날 것이었어요.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그 자리를 떠났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첼로를 연주할 때의 그 느낌,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휴게실에서 유니폼을 벗고 개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생기 있어 보였어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별을 본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바닥만 보고 걸었는데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연주했던 선율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됐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희 씨,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들통난 거였어요. 지금 당장인가요? 네, 지금 바로 올라오시라고 하시네요. 떨리는 다리로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한 번 깊게 숨을 쉬었어요. 들어오세요.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장도연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보안팀장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이 노트북을 돌려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젯밤 CCTV 영상이었어요. 제가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해서요? 네.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회사 재산에 무단으로 손을 댔다는 거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희 씨, 이 곡 어디서 배웠어요? 회장이 일어났어요.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라디오에서 들었던 걸 기억해서. 라디오에서요? 네. 어린 시절에 보육원에서. 보육원? 회장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보육원이죠? 한빛 보육원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회장과 보안팀장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5살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 이전 기억은요? 없어요. 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회장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봐주세요. 사진을 건네받아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작은 여자아이와 함께 서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작은 첼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아이의 오른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제 어깨와 똑같은 자리에. 이 아이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이었어요. 딸이요? 4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여자아이의 얼굴이 흐릿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흉터, 제 어깨에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요. 뭐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첼로 연주, 그 곡, 보육원, 나이. 그리고 회장이 제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혹시 오른쪽 어깨에 흉터가 있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유니폼 어깨 부분을 살짝 내렸어요. 작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동전만한 크기의 흰 자국이었어요. 회장이 사진을 다시 가리켰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영이도 그랬거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영희 씨, 정말 어린 시절 기억이 전혀 없나요? 가끔 꿈에서 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꿈이요? 따뜻한 품에 안겨서 음악을 듣는 꿈. 누군가 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 그 자장가가 혹시 첼로 선율이었어요. 제가 어제 연주했던 그 곡. 회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영이에게 매일 밤 들려주던 곡이에요. 첼로로 연주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럼 정말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회장이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한빛 보육원은 제가 후원하던 곳이었어요. 서영이를 잃어버린 후에 혹시 모를 가능성을 생각해서였죠. 만약 서영이가 거기 있다면 저는 사진을 계속 바라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여자아이를 보면 뭔가 애틋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20년 동안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같은 곳에서 일했는데 서연이가 성인이 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회장이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이요? 제가 서영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키지 못했다는 게 무슨...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회장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요? 다른 방법들을 써서 더 정확하게. 보안팀장이 나섰어요. CCTV를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주 자세나 습관들을 40년 전 영상과 비교해서 40년 전 영상이 있나요? 네, 회장님께서 서영양의 연주 모습을 몇 번 촬영해 두셨거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8mm 카메라로 찍었죠.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정확히 확인해 보겠어요. 저는 어지러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제 딸인 거죠. 회장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제 딸. 사무실을 나서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말 회장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40년 동안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다면 왜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저를 찾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오후에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사진과 회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동료들이 제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영희 언니, 오늘 왜 그래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혼란스러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있으면 더 복잡한 생각만 할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 들렀어요. 1980년대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한빛 보육원 관련 기사를 찾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호텔 재벌 장도연 회장, 딸 실종으로 고심.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1985년 어느 날 5살 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어요. 딸의 이름은 장서영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흐릿하지만 오늘 본 그 사진과 같은 아이였습니다. 기사는 계속됐어요. 회장이 사업상 협박을 받고 있었고 가족의 안전 때문에 딸을 임시로 안전한 곳에 맡겼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전한 곳이 바로 한빛 보육원이었어요. 저는 기사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1985년. 제가 5살 때
한빛 보육원에 들어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젊은 시절 장도연 회장의 모습과 비슷한 구석이 있을까요? 눈매, 코, 입술. 잘 모르겠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어깨의 흉터는 확실했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그의 딸이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흘 후 다시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보안팀장과 함께 기술팀 직원들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영상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먼저 연주 자세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옆에는 40년 전 8mm 카메라로 찍힌 영상이 함께 재생됐습니다. 어린 소녀가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연주 자세가 제 것과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15도 기울이는 습관, 활을 쥐는 방식, 왼손 손가락의 움직임 패턴, 심지어 연주 중 눈을 감는 타이밍까지 일치합니다. 이런 건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타고난 습관이죠. 유전적 특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회장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얼굴 분석도 해봤어요. 어린 시절 사진과 현재 제 모습을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40년의 노화를 감안하고 예측 모델을 적용한 결과 일치율이 96.7%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네, 거의 확실해요.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영희 씨. 아니, 서영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내 딸이 맞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죠?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같은 건물에서 일했는데 왜 몰랐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회장님 앞을 지나다녔어요. 청소하고 머리 숙여 인사하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면서 정말 몰랐어요. 서영이가 어른이 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회장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저도 괴로웠어요. 매일 서영이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모르고 있었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모든 직원들에게 신원 조회를 했어야 했나요? 저는 비웃었어요. 변명만 하시네요. 변명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럼 왜 저를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살리려고 그랬어요. 살리려고? 1985년 제가 사업상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경쟁업체에서 가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서영이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병으로. 그 후 저 혼자 서영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위험한 상황이요? 납치 위협이 들어왔어요. 서영이를 안전한 곳에 맡겨야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임시로만 맡기려던 거였어요. 상황이 정리되면 바로 데려올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안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사고가 났어요. 회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를 노린 테러였어요. 폭발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고 몇 달 동안 의식불명이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어요. 한빛 보육원에서 서영이가 다른 곳으로 입양됐다고 했어요. 입양이요? 네, 어떤 가족이 데려갔다고 했는데 기록이 없어졌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입양된 적 없어요. 계속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회장이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장서영에서 박영희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제가 찾고 있던 딸이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었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저는 40년 동안 혼자였어요. 미안해요. 혼자서 살았어요.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보육원에서 나와서도 혼자, 일하면서도 혼자, 아픈 때도 혼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옆에 있었다고요? 서영아, 전 서영이 아니에요. 저는 박영희예요. 저는 문 쪽으로 향했어요. 40년 동안 박영희로 살았어요. 기다려줘요. 뭘 기다려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로 내려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휴게실에서 유니폼을 벗고 개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가방을 메고 나서려는데 미숙이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어디 가요? 아직 퇴근 시간 아닌데. 그냥 좀 아파서. 많이 아파요? 병원 갈까요? 괜찮아. 집에서 쉬면 나을 거야. 미숙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뒤로 하고 호텔을 나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집까지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인 걸까요?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원룸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왜 지금에 와서야? 왜 이렇게 늦게? 만약 20년 전에 알았다면, 아니면 10년 전에라도. 하지만 소용없는 가정이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박영희였어요. 55세 호텔 청소 직원 박영희. 장서영은 40년 전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호텔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연락했어요. 정말 아팠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계속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먹지도 못했어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저녁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박영희 씨, 저예요. 장도연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왜 여기에?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할 말 없어요. 제발요.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뭔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첼로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마지못해 비켜섰어요. 좁은 원룸에 회장이 들어오니 더 좁아 보였습니다. 왜 그걸 가져오셨어요? 영희 씨 것이니까요. 제 것이 아니에요. 40년 전부터 영희 씨 것이었어요. 회장이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영희 씨가 5살 때 갖고 놀던 첼로예요. 물론 지금 것은 새로 산 거지만. 저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연주해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한 번만. 그 곡을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영희 씨, 박영희라고 불러주세요. 회장이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검은 첼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제발요. 부탁이에요. 뭔가 그의 얼굴에서 절망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연주하면 가실 거예요? 네. 저는 한숨을 쉬며 첼로를 꺼냈어요.
작은 원룸에서는 더 커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첼로를 다리 사이에 놓았어요. 활을 들고 현에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활을 그었어요. 바흐의 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원룸 안에 첼로 소리가 울렸어요. 호텔 로비보다 울림은 적었지만 더 따뜻했습니다. 연주하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 곡을 마치고 활을 내려놓았어요. 됐죠?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고마워요. 이제 가세요. 영희 씨,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40년 동안 혼자 있게 해서.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연. 저는 첼로를 케이스에 넣으며 말했어요. 우리 인연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있었어요. 40년 전에 시작됐어요. 40년 전 일은 기억도 안 나요. 그럼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와 딸로 처음부터. 저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요? 제가 55세인데? 늦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40년 동안 찾던 딸을 이제 와서 놓칠 순 없어요. 전 이미 다 컸어요. 부모가 필요한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상관 있나요?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게 혈연만으로 되는 건가요? 저는 격해졌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아무도 없이. 그런데 이제 와서 분석 결과 보고 가족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가 가능한가요? 용서는 무슨.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일은 원한다면 계속해도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게요. 왜 그래야 해요? 그래야 옆에서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매일 보면서도 모르셨으면서. 이제는 알아요. 회장이 문 쪽으로 갔습니다. 첼로는 두고 가겠어요. 원래 영희 씨 것이었으니까.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요. 문을 열며 회장이 돌아봤어요. 생각해보세요. 시간은 많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원룸에 혼자 남았어요. 첼로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검은 나무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손을 뻗어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까까지 차가웠는데 활을 들어 한 음을 켰어요. 깊고 따뜻한 소리가 났습니다. 연주하면서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 누군가 저를 안고 첼로를 들려주던 기억. 따뜻한 품 안에서 듣던 그 선율.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련한 기억 속에 그때 그 사람이 지금의 회장이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다시 호텔에 나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청소하고 밥 먹고 집에 가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회장과 가끔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서로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피하지는 않았어요. 목요일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비서가 왔어요. 박영희 씨, 회장님이 부르세요. 지금요? 네, 급한 일이라고 하시네요. 사무실에 올라가니 회장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의자에 앉자 회장이 서류를 건네줬어요. 이게 뭐예요? 40년 전 의료 기록이에요. 의료 기록? 서영이가 태어날 때 병원 기록이에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장서영 출생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특이사항 란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탯줄 목감김으로 인한 우측 어깨 산소 부족. 흉터 발생 예상. 제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걸 어떻게...
병원에 보관돼 있던 거예요. 40년 전 기록이라 찾기 힘들었지만 회장이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이건 보육원 입소 기록이에요. 1985년 7월 3일. 장서영 입소. 보호자 불명. 보호자 불명. 제가 신원을 숨기고 맡겼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그럼 정말 네, 확실해요.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희 씨는 제 딸이에요. 장서영.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생년월일, 흉터, 보육원 입소일.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아직은. 그럼 언제든 편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다시 듣고 싶어서. 아버지.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말했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고마운데요?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어색해요. 저도 어색해요. 그래도 기쁘네요. 회장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영이 것이었어요. 5살 때까지 항상 차고 다녔던. 목걸이를 자세히 봤어요. 작은 음표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요. 회장이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받아들였어요. 작고 예쁜 음표였습니다. 직접 채워줄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목에 걸어보니 딱 맞았어요. 거울을 보니 어울렸습니다. 예뻐요. 서영이에게 정말 잘 어울렸어요. 저는 박영희예요. 알겠어요, 박영희 씨. 회장이 웃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서영이기도 해요. 그런 걸로 해요. 저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우리 딸. 그 말을 들으니 이상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는 거 어때요? 식사요? 그래요, 가족끼리 같이. 아직은 어색할 것 같은데. 천천히 해요. 부담 갖지 말아요. 회장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40년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는 문 쪽으로 갔어요. 아버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찾고 계셨어요? 40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힘들었겠어요. 영희 씨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이제 만났으니까. 네. 이제 만났어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질게요. 저도요. 복도로 나와 걸으며 목걸이를 만져봤어요.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따뜻했습니다. 40년 만에 가족이 생겼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어요. 목걸이를 한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아 보였어요. 아직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첼로를 연주해야겠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 저를 위해서.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원하는 대로 추가적인 DNA 검사 일치까지 확인했습니다. 회장, 아니, 이제는 정말 아버지와 가끔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호텔에서 일하는 것도 계속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천천히 하자. 그의 말에 동의했어요. 저도 급작스러운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첼로는 집에 계속 두었어요. 저녁마다 조금씩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린 시절 기억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흐릿하지만 확실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첼로를 켜던 기억,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분이었어. 첼로를 정말 잘 켰지. 아버지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서영이, 너도 엄마를 닮아서 첼로에 소질이 있었어. 왜 어머니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아파서 떠올리기가 힘들었어. 지금도요? 지금은 좀 낫다. 내가 돌아와서. 그런 대화들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40년의 공백을 메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아버지가 갑자기 사무실로 불렀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호텔 개관 30주년이야. 네, 기념 행사를 할 건데 아버지가 망설였습니다.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요? 첼로 연주를 해줄 수 있을까? 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 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 무슨 의미요? 진짜 가족이 되는 의미.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사실을 숨겨왔잖아. 이제는 당당하게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야. 저는 망설였어요. 실수하면 어떡해요? 실수해도 괜찮아. 아버지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토요일 저녁 호텔 대연회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언론진들. 저는 무대 뒤에서 첼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긴장하지 마. 아버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즐기면 돼. 실수하면 어떡해요? 실수도 음악이야.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다음은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장도현 회장님의 따님이신 박영희 씨의 첼로 연주입니다. 박영희. 장서영이 아닌 박영희로 소개됐어요. 무대에 올라가니 조명이 환했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의자에 앉아 첼로를 놓았습니다. 활을 들고 현에 갖다 댔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그 선율. 첫 음을 켰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첼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지난 40년이 떠올랐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연주하면서 객석을 봤어요. 아버지가 앞자리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동료들도 있었어요. 미숙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박영희였습니다. 장도연 회장의 딸 박영희였어요. 40년 만에 가족에게 돌아온 딸이었습니다. 한 곡을 마치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아버지가 무대로 올라와 저를 안았어요. 잘했어. 우리 딸. 고마워요, 아버지.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연주해 주려무나. 네. 더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 천천히. 함께.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몰랐네요. 회장님 따님이셨다니. 첼로도 정말 잘하시고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언니 정말 회장님 딸이에요? 미숙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 그렇게 됐어. 대박이다, 완전 대박. 그냥 평상시처럼 해줘. 부탁이야. 네, 알겠어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마셨어요.
차가운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잘 들어갔니?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 내일 점심 같이 먹자. 이제 당당하게. 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첼로를 봤어요. 제 악기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소유물이었어요. 활을 들어 한 음을 켰습니다. 깊고 따뜻한 소리가 났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선율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어요. 4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진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음표가 따뜻했어요. 첼로를 케이스에 넣고 커튼을 내렸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갇혀있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예전만큼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헤매이며 찾던 것을 찾았어요. 가족을, 아버지를, 그리고 진짜 제 모습을. 눈을 감으니 오늘 연주했던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바흐의 첼로 모음곡. 어린 시절부터 제 안에 있던 그 음악. 이제 그 음악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상실과 그리움, 그리고 귀환의 선율이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줍니다. 40년 늦었지만 그래도 선물이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박영희로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하지만 장서영으로 살았던 5년도 소중했어요. 그리고 박영희로 살았던 40년도 소중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언젠가 무엇이 되었건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